네, 안녕하세요. 블로그 와이스 레이팅스의 백승광 대표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딜레이 된 것 같아서 제가 15분 주어진 것 같은데 한 10분 정도 43분에 마치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맡은 주제가 그 뭔데? 처음 주제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NFT 비즈니스 평가라는 주제를 전달받고 이걸 어떻게 소개를 하지라고 해서 조금 이 주제로 시작하지만 제가 진행하는 부분은 조금 거시적인 관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현 시점까지 어떤 과정들로 왔으며 앞으로는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까 그리고 특히 오늘 호서대의 NFT 캠퍼스 포럼이 주제인데 여기에 맞춰서 마지막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최근에 핫한데 보시면 NFT는 죽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좀 죄송한 얘기인데 호서대학교 NFT 캠퍼스 프로 이름을 저렇게 정해놨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그래도 결론은 제가 긍정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는 이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직전이고 챗GPT가 되게 핫하죠. 그러니까 이 그림 장표가 제가 시사하는 부분은 짧게 말씀드리면 정말 NFT는 죽었는가? 더 나가면 우리가 매년마다 블록체인 업계에 있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한 달이 1년과 같은 시간으로 급변합니다. 그리고 붐인가 싶어서 P2E 게임을 만들면 P2E 게임이 끝났습니다. NFT가 붐인가 싶어서 PFP 10,000장, 5,000장 이렇게 프로그램 짜가지고 작가 섭외했는데 출시하려니까 또 끝났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그 키사에 그 디파이 실태조사 영역을 한 1억 정도 수주받아서 실태조사 영역을 했는데 그때는 디파이가 진짜 핫했습니다. 그때 표철민 대표님, 그 다음에 이제 몇몇의 이제 변호사님과 6개월을 거쳐 실태 조사를 딱 끝내고 내린 결론은 디파이만이 금융시장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다들 강분했는데 6개월 뒤 다 끝났더라고요. 진짜 이 업계는 정말 빠르구나. 근데 이 부분에서 드리고 싶은 부분은 비트코인이 나오고 ICO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STO 전 단계인 IO도 나오고 그러면서 한 2년 동안 동계기를 가지면서 갑자기 또 디파이라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그 다음 P2E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NFT 불과 6개월 1년이 안 됐는데 되게 급변합니다. 그럼 이게 다 실패라고 봐야 되느냐?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기준에서 가글을 쭉 보니까 이 모든 게 현재에 있기 위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학습하면서 체험한 어떻게 보면 경험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잠깐 스킵을 할게요. 제 간단한 소개는 한 15년 정도 나이스 그룹에서 신용평가와 신용정보 관련된 업무를 해왔고 본격적인 이 크립토 레이팅 사업은 2019년도부터 미국의 와이스 레이팅스의 파트너 위치로 한국에서 이제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주제는 NFT인데 그러면 NFT라는 거는 너무 많은 전문가분들과 많은 얘기를 하셨잖아요. 여기에서 잠깐 요 장표를 제가 보는 이유는 이미 오른쪽에 보시면 DID나 NFT나 뭐 등등 기술은 이제 성숙된 관점에 와 있습니다. 호서대 NFT 캠퍼스 포럼이 이제 완성된 완숙된 기술 베이스에 뭔가 네이밍을 정하셨는데 왼쪽에 보시면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이제 시작인 분위기인데 처음에 그림에 보신 것처럼 이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새로운 뭔가 트렌드가 나타나는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왜 한번 숨이 꼴딱꼴딱하는 이 아이를 다시 꺼낼까라고 하시면 제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하나하나의 기술을 보기보다 전체적인 경제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한물 간 유행이긴 하지만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경계점에서 이게 현실인가 가상인가의 경계가 참 애매해진, 그리고 많은 기술 트렌드가 서로 상호 작용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라는 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왼쪽에 보시면 커런시, 디지털 커런시도 필요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트코인 같은 류도 필요하고, NFT라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디지털 에셋이라는 또 컨셉도 필요합니다. 이 장표를 보면서 제가 무척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의 강풍이 일고 비트코인이 허상이다 아니다라는 논쟁이 있었던 것도 결국은 메타버스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경험해본, NFT도 저 그림 하나, 원숭이 그림 하나에 왜 사람들이 강풍을 하고 가격이 오르고 그럴까? 하지만 그 강풍이 이제는 NFT의 기술이 성숙됐고 또 메타버스에 가기 위한 하나의 또 우리가 학습하게 된, 그렇다고 그게 강풍이 일고 가격이 꺼지는 게 과연 헛된 경험치인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은 궁극적인 메타버스 세상을 가기 위해서는 강풍이 일기도 하고 우리가 말하는 투기, 날파리가 꼬이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러한 어떠한 학습과 경험치들이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을 가기 위해서 우리 인류가 경험해야 될 작은 경험치가 아니었나라는 퍼즐들이 하나하나 맞춰줍니다. 결국은 제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작은 기술 하나들이 결국은 디지털 경제에서 메타버스 경제로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기술 하나하나를 다 경험해봤다. 비트코인도 경험해보고, 디파이도 경험해보고, NFT도 경험해보고, 메타버스라는 허상에 대해서 숨이 꼴딱꼴딱하지만 경험해보는,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 시스템 자체가 가상 경제로 발전되기 위해서 하나하나 경험을 해왔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 보는 전 세계 경제 체계는 가상경제 2.0 체제에서 3.0까지 빨려왔습니다. 와, 정말 빠릅니다. 3.0까지 진입했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챗 GPT가 한 얘기입니다. 3.0에 보시면 핵심 기술이 왼쪽에 AI 플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챗 GPT가 시작점을 알리는 단계입니다. 결국은 가상경제 2.0에 필요한 블록체인, 디파이, NFT 등등등, 그 다음에 메타버스 플랫폼, 가상화폐는 이제 뭐 논쟁하기도 전에 이미 3.0이 진입합니다. 제 GPT로.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디파이나 NFT나 한물 간 트렌드라고 네이밍을 바꿔야 되냐라고 생각하기보다 결국은 가상경제 3.0 챗 GPT가 신호탄을 날린 현재 시점에서 이미 그 기술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완성이 되어 있고 성숙도가 많이 된, 결국은 가상경제 3.0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간 우리의 이 강풍과 이 경험치들이 3.0에 가기 위한 결국 정해진 플랜대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2.0 세택에 이게 이제 다 한벌간 아이템들입니다. P2이니 뭐 X2이니 그렇죠? 여기서 스킵하겠습니다. 결국은 가상경제 3.0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디지털 에셋이 확장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도 또 장표를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STO에 대한 정책을 발표합니다. 이 말은 기존에 주식시장만이 거래되던 시장이 이 장표에 나온 것처럼 현재 현물 기반에 있는 그리고 무형의 자산까지 다 거래될 수 있는 체계를 발표합니다. 이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만큼 3.0에 가는 길목에 저희는 서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지? 결국은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 전통 금융 시장 잠깐 보시면 전통 금융 시장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이미 우리는 한 발자국 내딛었고, 이 시장 구조에서 우리가 사업의 기회를 찾아야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바가 이 자산 시장, 전통 시장에서 자산 시장으로 넘어오는 이 시장에서 한 축을 잡고 사업을 해야 되는 이제 첫걸음을 떼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정의 하나 할게요. 저한테 이제 NFT 비즈니스 평가에 대한 발표를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혼재된 게 좀 있습니다. 이 밸류에이션과 밸류에이션을 사람들이 많이 착오를 하시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평가라는 단어는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용 평가 기관인 그리고 크립토 평가 기관인 블록와이스 레이팅스는 이 밸류에이션입니다. 레이팅입니다. 그 말은 절대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돈으로 가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only 얘를 투자하면 위험도가 높다 낮다 2단계로 하니까 조금 아리까리하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더 나가면 얘는 A뿔, B뿔, C뿔, C0 이런 식으로 투자 위험도를 나타내는 게 레이팅이고 이 밸류에이션이고, 밸류에이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NFT가 됐든 크립토가 됐든 특정 자산에 대해서 숫자로 얘는 얼마가 될 거야. 삼성전자 주식이 밸류에이션 하면 얘는 34,000원을 될 거야. 이렇게 금액을 제시하는 게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하드인 NFT에서도 NFT의 그다음 유스 케이스 이거는 저희 와이스 레이팅스의 크리에이터 평가 모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 B, C, D로 레이팅만 합니다. 절대 그 코인의 가격을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NFT는 평가가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제가 정의를 세 개로 나눠볼게요. NFT는 오디트는 가능합니다. 이 NFT가 진위가 맞는가? 이 미술품에 대해서 NFT를 반영했는데 정말 원저작권자의 카피라이트이 있는가? 오디트는 가능한데 이 밸류에이션은 삼각형이라고 제가 표시해놨는데 특정 디지털 아트나 혹은 실물 기반의 NFT에 대해서 과연 가격을 매길 수 있는가는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어떤 특정한 NFT에 대해서 어차피 투자를 할 때 얘가 위험성이 있다 없다는 당연히 평가 기관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여기에서 NFT와 STO가 요즘 핫한데 결국은 NFT라는 거는 이 STO로 가기 위한 하나의 우리가 스태핑 스톤처럼 발판이었습니다. 증권 시장이 ST로 가려면 결국은 예전에는 어르신들 보면 주식 증서를 집집마다 다 종이 빳빳하게 갖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어머니한테 종이로 된 증서를 물려받기도 했는데 요즘은 전자증권 시대에서 물려받지 않고 ST로 가게 되면 결국은 NFT는 증서, 블록체인망 위에 올려진 소유권 증서, 진위 증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STO 시장에 가기 위한 NFT는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 STO 시장이 열리면 결국은 NFT는 STO의 한 성격으로 흡수되고 무궁무진한 시장이 이제 열리게 되는, 기존의 전자증권에서 거래되지 못했던 오른쪽에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이 다 ST로 바뀌면서 결국은 형태는 NFT 성격을 띠면서 총량이 관리되는 시장이 열릴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최근의 이슈는 결국은 현재 트렌드는 2주 사이에 이합 진산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발행자든 유통 마켓을 잡아야 되고 유통 마켓에서는 전통 신용 평가 기관인 한국기업평가가 이렇게 깃발을 올리듯이 결국은 신용평가 회사들이 이 시장에 진입을 하고 주식이나 자금 조달이나 벤처 캐피탈도 이제 ST 시장으로 자금 조달 방식을 바꾸는 큰 트렌드가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제가 이제 1분 내로 마무리할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호서대 NFT 캠퍼스 포럼이라는 주제에 맞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는 대학에서 창업 시장이 많은 학생들이나 많은 창업가들이 아이디어를 낼 겁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의 자금 조달 방식이 기존의 벤처 캐피탈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STO에 맞게 증권 주식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고 시큐리티 토큰을 발행해서 아이디어만으로 자금 조달을 받고 이렇게 대비하는 체제로 간다면 지금 대한민국에 열리는 이 STO 시장에서 스타트업이나 창업 시장이나 그리고 대학 내에서의 발전 방향이 좀 더 남들보다 빠르게 준비한다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 창업에서 STO
가장 발빠른 대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